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리나 영이라고 하고요.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미국 대학원 이제 석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혼자 준비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혼자 준비할 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석사 과정을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해야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팁들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 영주권을 한 몇 년 전에 받았었고 미국 온 지 한 5년 정도 된 상태예요. 그래서 비자 같은 거는 따로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어서 솔직히 석사 준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석사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글 검색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검색을 할 때 엑셀 표를 만들어서 검색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엑셀에 정리를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학비,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스 내용, 그다음에 인턴십 여부, 들어야 하는 학점,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온라인, 종류,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랑 신청 가능한 장학금 종류,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전공별 랭킹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석박사는요 학부랑 조금 다르게 학교 전체 레벨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전공별 랭킹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공별 랭킹을 봐야 되는 게 학교마다 내 강점인 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별로 정말 순위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이공계가 강한 학교는 이공계 쪽으로는 굉장히 탑인데 또 문과 쪽 전공으로는 랭킹이 낮다거나 혹은 반대로 예를 들면 예술 쪽이 좀 강한 학교면 예술 쪽 랭킹은 굉장히 높은데 다른 이제 전공들은 좀 랭킹이 낮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별 순위를 꼭 봐야 되는 게 이제 석박사는 사실 학부랑은 다르게 그 전공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랭킹이 포함이 되는 게 얼마나 교수진들이 우수한지, 아웃풋은 어떤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전공별 랭킹이라서 꼭 학교 랭킹을 보지 마시고 전공별 랭킹을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랭킹이라는 것도 조금 말이 많아요. 보통 US 뉴스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로비를 하면은 순위가 변한다 이런 소리도 되게 굉장히 많고 매년 그리고 이게 순위가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완전 탑 아이비리그 학교 말고는 랭킹이 그렇게 또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유럽 사이트에서 만든 랭킹 사이트에서 유럽 학교를 더 이렇게 높게 막 적어놓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랭킹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검색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후보를 이제 골라놓은 다음에 저는 토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급하게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후보를 이제 골라놓은 다음에 토플 공부를 이제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테스트 글라이더라는 이제 웹사이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결제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이제 유형을 계속 파악을 했고요. 토플 공부를 저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원하는 목표를 내야 될 때는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이더라고요. 이게 토플 시험의 이제 목적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과연 대학교 학업에 필요한 이제 영어에 이제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문학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과학, 역사, 미술,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사회나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듣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과학 관련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reproduction 이게 이제 번식, 생식 이런 걸 뜻하잖아요. reproduction이라던가 rodent, 설치류 이런 classification, 그러니까 동물의 분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vertebrate, invertebrate,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리딩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리스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랑 안 들어본 사람이랑은 문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배경 지식을 좀 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어로 토플 백그라운드 워드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서 엑셀에 그런 비문학 관련된 단어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과학, 역사, 문학, 비문학, 미술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제가 정리를 혼자 했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엑셀에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료가 좀 러프하긴 한데 제가 더보기란에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둘게요. 그러니까 영상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해서 원하는 점수를 바로 받아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4가지 영역 중에서 라이팅 점수를 좀 빨리 높여야겠다 해서 라이팅 연습을 진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템플릿도 진짜 많이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홈 에디션, 토플 홈 에디션 후기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도 홈 에디션 이제 신청을 하고 집에서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딱 시간 맞춰서 접속하고 방에 이제 짐 같은 거 다 쫙 치우고 이제 집에서 그냥 이 방에서 봤는데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홈 에디션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는 뭐 크게 오류도 없고 잘 마무리했어요. 세 번째로 추천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석사 지원을 할 때 추천서 받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교수님들이랑 연락한 지 너무 오래돼서 과연 날 기억하실까? 과연 내 이메일 연락을 받아주실까 하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미국에 있어서 직접 찾아뵈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교수님 한 5-6분께 진짜로 연락을 다 드렸는데 분들께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이제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랑 그리고 교수님 과목 들었을 때 냈던 보고서, 리포터, 뭐 과제 이런 걸 싹 다 모아가지고 저는 몇 년도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누구누구인데요 하면서 이제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추천서 좀 써주실까요?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을 다시 주셔가지고 받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추천서는 해보니까 최소 교수님께 3-4개월 전에는 미리 연락을 꼭 드리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학교가 이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에 들어있는 그 링크에 이제 교수님이 추천서를 올리시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다. 근데 교수님께서 뭐가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파일이 계속 업로드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술적인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되게 했었는데 다행히 학교 측에서 양해를 해줘서 파일을 어떻게 다시 잘 처리를 해서 업로드를 무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데드라인보다 3-4주 전에 미리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다 그래서 3-4개월 전에 연락드리고 추천서도 데드라인보다 2-3주 전에 다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SOP죠.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게 SOP인데 SOP는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 나서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글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내 글을 계속 보니까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고 그 다음날에 보고 또 며칠 있다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나갔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이나 이제 남편한테 계속 봐달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도 봐달라 하고 친한 친구한테도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고 해서 흐름이 이상한 게 없는지 어떤 부분을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조금 부탁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좀 검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SOP도 시차를 두시고 한 2-3주 동안 계속 보시면서 수정을 해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전공이 다 같았던 게 아니라서 전공이 조금씩 달랐어서 학교 전공에 맞춰서 다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2단계가 제일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의 어플라이 한지 새 학교를 신청을 해서 새 학교를 다 합격을 했는데 다 한 3-4주 안에 다 어드미션 레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뭐 유학 관련 카페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가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데보다는 레딧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네이버라고 하긴 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딧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딧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학교 무슨 과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글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뭔가 할 법한 질문들을 올린 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 학교의 이 대학원 코스 어떤가요? 졸업생 계신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이 또 쫙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찐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레딧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방금 말한 거 정리해둔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랑 토플 단어 링크랑 다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실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미국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보가 굉장히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빠져있는 정보나 되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저는 직접 다 이메일을 써서 물어봤고, 생각보다 학교에서 이메일로 답장을 굉장히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메일로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